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영주권이에요. 미국 영주권. 왜 미국 영주권을 그린 카드라고 하는 이유가 녹색이에요. 그래서 그린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United States of America Permanent Resident. 그래서 영주권자를 증명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면 이 카드가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이 카드를 집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이거를 수령하면서부터는 영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영주권자가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이제 저는 외국인 유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학생으로 머물렀었고, 그때 같이 있었던 제 와이프는 F2 비자, 그러니까 학생 유학생의 가족 비자인 F2 비자로 머물렀었죠. 그 F1 비자의 목적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할 수가 있고, 학교 안에서 뭐 수업 조교라든가 연구 조교 같은 그런 대학원 활동으로서 돈은 벌 수 있는데, 그 외에 학교 밖에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라든가 뭐 피자 배달 뭐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 비자는 오직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학교란 테두리 안에서만 이제 돈을 벌 수 있고, 학교 밖에서 일하는 건 다 불법이고, 걸리면 아마 추방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되게 이렇게 심각한 위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F1 비자 학생들은 절대로 이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학생일 동안에는 학교 안에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F1 비자 학생이었을 때 저의 유일한 수입은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티칭 어시스턴트. 그래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이제 랩에서 연구 조교로서 이제 교수한테 이제 연구비 받아서 연구하는 거고, 그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석사 박사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죠. 그럼 학비 면제가 되고, 이제 보통 박사 같은 경우는 월 2,100불에서 2,300불 사이 월급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본인 수업 조교를 띄워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수업 채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은 교수님이 하고 뭐 실습을 강사로 뛴다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그런 거 띄어서 뭐 그것도 똑같아요. TA도 이제 학비 면제되고 월 뭐 2,100에서 2,300불 정도 월급이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보통 RA를 선호하고 TA는 싫어했어요. 왜냐면 RA는 어차피 내가 랩에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RA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거고, TA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도교수가 수업이 있는 학기인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RA든 TA든 뭐라도 받으면 이제 돈을 이제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유일한 수입이에요, 학생으로서. 그런데 이제 영주권, 그린 카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다 할 수 있어요. 뭐 피자 배달 원하면 할 수 있고, 뭐 요즘 뭐 공유 택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버 드라이브, 뭐 리프트 드라이브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영주권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뭐 우버 드라이버를 신청한다고 해서 학생이 신청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청하면은 제가 알기로 그 영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린 카드가 필요해요. 근데 그린 카드가 이제 미국 시민권하고 다른 거는 투표를 못 해요. 저는 이제 투표를 못 해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를 못 해요. 그게 미국 시민권자랑 다르죠. 하지만 저는 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시민권을 투표하고 싶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고, 현재로서는 그린카드로서 충분히 취업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뭐 경제활동 할 수 있고, 뭐 제가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스타트업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수입이 안 나서 정말 페이퍼 컴퍼니로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전공이 그런 컴퓨테이셔널 미케닉스라서 사실 제가 사업을 해도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 사업에 제 스타트업에 투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수입이 없어서 망한 거긴 한데 제가 적자 본 게 없어요. 적자 본 게 없고 그냥 지금은 이제 페이퍼 상태로만 남겨져 있고 매출이 빵원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할 때 올해 매출 빵 달러 하면은 그냥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쓸데없는 소리였고 어쨌든 이 그린카드가 있으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직장 상사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한 30년째 살고 계시는 직장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 영주권 가지고 그냥 계속 사시더라고요. 본인의 그 영국에서의 그 국적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영주권만 가지고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미국 시민권을 안 따고 투표나 그런 걸 못하는 거에 크게 이제 관여되지 않고 뭐 사신다면은 크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주권만으로도 충분히 뭐 웬만한 대기업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활동 다 할 수 있고 뭐 아르바이트 다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가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군대와 관련된 국방 관련된 사업, 예를 들면 전투기를 개발하는 뭐 회사 같은 데는 영주권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이 그 미국 전투기 개발하는 팀에서 막 전투기에 막 중요한 막 뭐 막 미사일 격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막 연구하다가 막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국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잡들은 미국 시민권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아직 뭐 큰 관심이 없어서 지금 뭐 웬만한 그런 뭐 실리콘밸리의 탑 기업들은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취업 때문에 굳이 영주권을 에서 뭐 시민권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안 드는데 본인이 공대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로켓 개발자라든가 뭐 아니면 전투기 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어떤 국방과 심각하게 관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우주선 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시려면 이제 이 영주권으로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민간 항공사조차도 이제 시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뭐 공대 출신들이 갈 수 있는 웬만한 뭐 국립연구소라든가 뭐 대기업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IT 회사들 전부 뭐 영주권만 있으면은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그 외에 뭐 본인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본인 스타트업을 차린다든지 영주권만 있으면 뭐 전혀 제약이 없어요. 뭐 그렇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 그린카드를 땄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를 따시고 회사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일단 석사 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한 50위권 정도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10위권 정도 하는 곳을 박사로 옮겨갔어요. 근데 일단 석사 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석사 때 저희 랩에 인도 친구가 있었고 뭐 중국 친구가 있었고 전 세계에서 유학 온 학생도 있으니까 뭐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도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박사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난 박사 관심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석사만 마치고 난 미국 취업하는 게 꿈이야. 그러더니 석사만 마치고 미국에 취업했어요. 근데 괜찮은 회사 취업했어요. 그 전공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 취업해가지고
보통 취업을 하면은 취업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취업 비자가 H1B라고 해서 취업 비자를 보통 회사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죠. 그래서 그 취업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해요. 외국인 학생이. 그러면 비자가 F1에서 이제 H1B로 변경되는 거잖아. 그렇게 그 H1B를 유지한 채 그 회사를 이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 변호사가 있어요. 회사마다 그 자기네 직원들을 그 영주권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그런 거 영주권을 서포트해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그 같이 일했던 또 친했던 중국인 친구도 중국에서 학부 마치고 미국으로 석사만 유학 와서 그 친구도 박사 안 할 거래요. 석사만 하고 취업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끝에 석사만 하고 취업하는 사람들 그 영상도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석사 되게 괜찮아요. 석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도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취업한 친구들 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박사로 왔잖아요. 박사 와가지고 보통 박사 와가지고 박사도 똑같아요. 박사 마치고 회사 취업해서 영주권 서포트를 받고 뭐 그렇게 또 똑같은 루트로 취업 비자 받고 영주권 서포트를 받기도 하는데 포닥에서 영주권을 서포트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F1 학생 비자로 있다가 포닥으로 갈 때 보통 이제 J1 비자로 많이 사람들이 받는데 J1 비자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 뭐 제가 비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근데 J1 비자는 제가 알기로 그 비자 자체 목적이 그 비지팅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방문하는 학자로서 받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포닥은 J1 비자로 만약에 그 학생 비자에서 J1 비자로 서포트를 받게 되면 결국에 미국에 방문 학자이기 때문에 포닥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계속 남고 싶으면은 포닥을 할 때 교수랑 좀 딜을 하는 거야. 나는 미국에 계속 있고 싶다. 미국에서 뭐 포닥을 하다가 미국에서 교수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취업할 거라서 나는 그 비자가 이게 J1이 안 되는데 H1B로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 그걸 H1B로 해주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 딜하기 나름인데 제가 아는 형님 같은 경우는 포닥에서 H1B를 서포트를 받고 영주권을 포닥 하시면서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제가 이민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냥 제가 하는 말들은 참고로만 하시고 자세한 건 이민 변호사랑 상의를 해보세요. 그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박사를 할 거였기 때문에 석사 때 그 친구들이 영주권 받을 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니네들 가라 하고 저는 이제 그 50위권 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친구들 다 취업해서 이제 영주권 받고 잘 살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박사를 더 좋은 학교로 이제 옮겨갔죠. 그래서 저는 10위권에서 박사를 했는데 박사 마치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취업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저랑 그때 되게 친했던 친구가 같이 이제 유학 온 한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동갑이었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왔고 그 친구는 군대가 면제가 됐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동갑인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2년 정도 뭐든지 빠른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2년 먼저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도 F1 비자였는데 미국 대기업에 덜컥 붙은 거야,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F1 비자에서 그 친구도 H1B 취업 비자로 서포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영주권을 받고 지금 미국에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미국 대기업에 붙었는데 연봉이 그때 막 13만 뭐 몇천 불을 받은 거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상상도 못 해봤던 금액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혹해가지고 나도 미국 대기업 취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근데 막상 취업하고 나니까 더 혹하는 게 그게 초봉이었어. 거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대기업 다니고 있고 전 박사 마친 지 지금 6년 차거든요. 6년 차. 6년 차인데 제 연봉이 25만 불이에요. 25만 불.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대기업들이 연봉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연봉이 더. 그래서 진짜 되게 미국이 이게 한국 대기업이랑
이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연봉 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그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저는 박사 때. 왜냐면은 돈도 없고, 뭐 제가 그래도 금수저도 아니고, 막 한국에서 막 돈을 엄청 갖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아버지가 간간히 이제 좀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긴 했는데, 뭐 저희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서민 출신으로서 박사 때 진짜 힘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학교에서 펀드를 받아도 학비 면제를 받고 월 2,100불에서 뭐 2,300불의 월급을 받는데 뭐 그걸로 이제 저는 또 그때 와이프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가지고 쪼개서 없는 돈 쪼개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 돈만으로 박사과정 월급 뭐 2,100에서 2,300불 정도 월급만으로 남자 혼자 사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근데 왜냐면 그 박사과정 스타이펜드라는 게 딱 혼자서 딱 살기에 딱 세팅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혼자 살면 딱 맞아. 그걸 가지고 렌트비 내고 뭐 핸드폰, 인터넷 하고 좀 문화생활 조금 하고 밥 사 먹고 딱 그러면 딱 맞는 돈이야. 그게 혼자. 근데 이제 부양가족 있으면은 좀 힘든 돈이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수저가 아니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되게 친했는데 친한 친구가 맨날 학교 같이 다니는 한인 유학생 친구가 막 13만 몇천 불 받고 막 대기업 가니까 저도 막 그때 뭐랄까 막 이게 진짜 내가 막 이런 얘기가 막 돈귀신 들리는 사람 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로라 같은 게 막 내 마음에 막 오는 느낌이었어. 나도 막 이러면서 나도 저 회사 가고 싶어. 뭐 하여튼 그랬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먼저 들어가서 2년간 이제 먼저 나보다 사회생활 한 거잖아.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미국 대기업 갈 거를 꿈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기업 가는 그 긴 여정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 있어서 이 영상 끝에 링크로 달아줄게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에 가려고 되게 용을 썼는데 제가 박사 마친 게 이제 학교가 미국에서 이제 10위권에 드는 학교거든요. 그럼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나는 생각. 그 정도면 정말 괜찮은 학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학벌만으로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야. 미국을 학벌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저처럼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학교도 좀 괜찮고 그리고 박사 때 논문도 좀 썼고 좀 학점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 대기업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미국 대기업 그 인터뷰를 딱 시작했는데 진짜 진검승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공적으로 그 인터뷰 질문에 대답을 하면 붙는 거고 대답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뭐 미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를 나와도 그게 인터뷰를 통과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학벌이 먹히지가 않아. 미국은 무조건 진검승부로 그 인터뷰에서 본인의 실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대답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이 뭐 컴퓨터 관련된 직종이라면은 막 인터뷰 퀘스천들이 막 이래요. 막 뭐 1부터 10만까지 숫자를 랜덤하게 섞었을 때 그거를 소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나열하는 알고리즘이 몇 가지가 있냐, 그리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게 뭐고 가장 효율이 낮은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럼 이거를 진짜 코딩을 해봐야지만 대답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학교를 아무리 좋은데 나와도 이 대답을 못하면 똑 떨어지는 거고, 학교가 아무리 뭐 랭킹 뭐 100위권에 겨우 드는 데라 하더라도 이 대답을 하면은 미국에서 넘버원 하는 대기업에서도 받아주는 거야. 미국은 완전 실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고 그때 솔직히 좀 자만했어. 자만하고 나 정도 이제 좀 괜찮은 학교면은 받아주겠지라는 되게 한국적인 생각을 했다가 대기업에 막
막 다 떨어졌어 그때. 그래서 근데 한국은 또 학벌 사회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미국에서 완전 대기업을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아주 진짜 조그만한 소기업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랭킹 뭐 10위권이면 이런 사람이 한국 대기업은 넣으면은 모조리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붙었던 대기업 중에 제일 좋은 데를 골라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사실 그때 되게 좀 많이 우울했었어요. 왜 우울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연구를 하고 한국에 갔었는데 내 연구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그 한국에서 엔지니어로서 그 대기업을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그거밖에 없어. 아, 저 사람 미국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거기 나왔다며. 야, 거기 되게 좋은 데잖아. 그것만 알아주지 내 연구를 1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로사회잖아, 과로사회.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제 엔지니어들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마음속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과로로 이제 2번 정도 한국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다시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미국 회사들은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미국 회사들은 보통 뭐 아침 9시에 출근해도 되고 저녁 5시면은 그 전에 다 퇴근하고 주말에는 뭐 일을 안 하니까 명절 다 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랄까 일과 삶의 균형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과로 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제 실패했잖아요. 미국에서 그 내 학벌만 믿다가 미국에서 완전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와신 상담이라고 정말 그 한국에서 정말 그 회사 다니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내가 다시는 미국 사회에서 내 실력으로 지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컴백을 막 준비하면서 정말 칼을 갈아서 진검칼. 그래서 내가 미국의 10위권 학교를 나왔다는 그 자부심을 다 버려버렸어. 그 학벌은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고 생각했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걸 다 버려버리고 내 이 유니버시티 오브 블라블라 나온 이 타이틀을 내 인생에 딱 떼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붙었을 때 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인터뷰를 준비하니까 미국이 그제서야 미국 회사들이 나를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만큼 학벌 사회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본인이 랭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학벌이라는 그 자만에 빠져 있으면 미국 회사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은 그런 곳이에요. 미국은 오로지 실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한국은 미국에서 뭐 랭킹 되게 좋은데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 딱 이름 있는데 딱 나오면 한국은 일단 딱 지원하자마자 그냥 다 붙어버려. 그냥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져. 미국은 학벌이 중요하지 않고 완전 실력만 보는 사회. 그리고 한국은 학벌을 상당히 보는구나. 왜냐면 이 두 개가 이게 진짜 딱 그랬어. 항상 그랬어. 항상 미국 회사는 넣으면은 족족 다 떨어지고 한국 회사는 넣으면은 떨어지질 않고 심지어 이런 회사가 있어. 한국의 어떤 대기업인데 3년을 기다려준대. 내가 그 한국 대기업에 붙었는데 이제 다른 대기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 원래 붙었던 대기업. 그랬더니 그 대기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기네 회사들이 3년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딴 데 갔다가도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오라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은 내가 받은 오퍼들이 되게 많고 여기서 내가 별로여도 그 다음 갈 수 있는 회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박사라는 게 한국에서 이런 위치인데 정작 미국 회사를 넣으면은 뭐 A급이 아니라 B급도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미국 문화를 몰랐고 그 미국에서 내가 땄던 그 학위의 학벌에 그만큼 젖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완전 바꿔야 돼.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학벌이란 거는 미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미국 사람들도 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소개할 때 뭐 아이비리그나 뭐 탑20 같은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 지자랑하는 건 인간의 공통적인 그런 본성이잖아요.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서로 막 듣고 와우, that's good, 막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끝이고 실제로 면접이 진행되면은 면접관들도 뭐 좋은데 나오면 it's good 그렇게 하는데 그게 끝이야. 실제 면접이 진행되면은 그 면접의 그 실제 질문들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코딩 관련된 업무를 하면은 노트북을 딱 주면서 그 자리에서 코딩을 해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네가 지금 상황이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 자리에서 코딩을 해봐라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대기업에 가려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딱 하면은 그 공부한 땀 흘린 게 배신하지 않아요. 미국은 딱 그 실력만 가지고 이제 딱 승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게 안 됐어요.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대기업에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제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많이 걸리죠. 영주권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주권이란 게 영주권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학벌에 지금 의지하면 안 돼요. 미국은 실력 사회인데 근데 영주권이 없는 상태는 더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회사를 붙으려면 생각해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미국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압도적으로 잘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건 대략적인 가격인데 영주권을 한 명한테 처리해 주려면 변호사 비용이 보통 한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려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 연봉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주권이 지원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얼마만큼의 확률로 붙는지는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영주권 신청하던 당시에 뭐 사람들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몇 대 몇에서 떨어진다는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뭐 그냥 주변에 제 사람들 보면은 3명 중에 1명은 영주권 처리 과정에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되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은 회사 입장에서 영주권을 처리해주는 게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더 써야 되고 쓴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 확률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선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특히 컴백할 때 이제 미국 회사들은 붙으면은 그 릴로케이션 패키지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이사 비용은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있어. 그럼 뉴욕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때 이사 비용이 미국 국내 이사 비용이 들잖아요.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 있으면 유리하겠죠. 이사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죠? 같은 원리로 한국에 있으면 너무 불리한 거. 이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 나는 영주권도 없으면 더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강남 근처에 가보면 그런 미국 영주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보통 미국 변호사들인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인 사무장 막 두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들이 있고, 아니면 교포 있잖아요, 교포. 미국 교포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강남역 일대에서 활동하세요, 미국 변호사들이. 그 사람들은 이민 변호사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그 미국 변호사를 고용을 한 사람한테 내가 한국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영주권을 신청해달라고 했어요. 그거를 NIW라고 그래요. National Interest Waiver. 제가 그 정확한 스펠링은 이 유튜브 창 밑에다가 그 스펠링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NIW라고 하거든요. NIW 영주권이라고 구글에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의 강남역에서 제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뭐 이렇게 막 자기 이력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이었고 유태인 변호사였는데 이름도 당연히 이제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무장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상담을 다 받았는데 그 변호사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변호사여서 그 사람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주고 그 영주권을 진행해서, 이거는 한국에서 받은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서포트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서포트한 거야. 내가 내 돈 1,000만 원 써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나한테 1,000만 원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어치만큼 내가 미국 회사 붙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회사 올 때 이제 영주권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다시 미국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한번 넘어오면 그때부터 미국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인데 공학박사야. 그러면은 정말 갈 데 많아요. 그때부터는 뭐 취업은 뭐 그때부터는 훨씬 유리한 거니까 그때부터는 큰 걱정 안 하는데,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 회사에 붙어야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NIW 영주권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지 않았다는 거, 내가 나 스스로 내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영주권을 땄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쉽게 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돈 주고 사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려워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쭉 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미국의 이익에 이러이러한 도움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미국 가서 계속 살 거니까 영주권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미국 정부에 호소를 하는 거죠. 변호사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저는 NIW를 땄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서포트 해줘서 받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저 스스로 한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돈을 내가 지불함으로써 회사에서 지불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그만큼 이제 미국 내국인들과 동등한 그런 자격이 될 수 있으니까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때 1,000만 원 들었지만 사실 그때는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고 있어서 한국 대기업들 뭐 연봉 괜찮게 받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뭐 보너스 잘 받는 때에 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1,000만 원 투자해서 미국 건너와서 미국 회사들은 연봉이 훨씬 높으니까 그 투자한 만큼 금방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연봉이 세전 1억 원이었거든요. 1억 원인데 물론 그거 많은 돈인데 이제 미국 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는 이제 13만 불 뭐 훌쩍 넘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박사 마치고 6년 차예요. 6년 차고 미국 대기업에서 지금 연봉이 25만 불이니까 영주권 1,000만 원 내고 영주권 어플라이 한 게 충분히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1,000만 원 쓸 거고. 근데 이 1,000만 원도 좀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들은 원래 자기 승률에 따라서 이제 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1,00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변호사가 좀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막 알아봤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썼고, 근데 저랑 비슷하게 NIW 영주권 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더 싸게 했더라고. 더 싸게 했는데, 그렇게 싸게 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주고, 이 괜찮은 변호사한테 하는 게 저는 낫다고 판단했어요. 뭐 좀 싸게 하려고, 이름 없는 변호사한테 하다가, 떨어지면 그 시간 다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방에 딱 붙어서 오고 싶어서 되게 괜찮은 변호사한테 했어요. 그래서 했고, 변호사 누구한테 했냐.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말아줘요. 왜냐면,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게, 내가 누굴 소개시켜줬어, 예를 들면.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떨어질 수가 있어. 진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변호사가 내 자신을, 이 영주권을 줄 만한 사람이라고, 미국 그 이민국에다가 호소를 해주는 거야. 그거를, NIW 그 영주권 신청서로 호소를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심사를 하고, 그래, 너는 받아줄게, 너는 안 돼,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해서 소개시켜줬는데 떨어지면은 나는 그런 부담은 싫어요. 근데 그래서 스스로 한번 알아보세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NIW 영주권 딱 치면은 뭐 강남에 되게 많아요. 강남에 많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입소문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1,000만 원 주고, 이제 1,000만 원으로 이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가 내 이력서를 딱 보더니, 당신은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떨어지면 자기가 변호사비를 환불을 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그 변호사가 누구한테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은 이력서 보더니 1,000만 원으로 아니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비라는 게, 그러니까 딱 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봐서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 친구한테는 환불해준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 소개시켜주게 뭐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자기 그 실력이고, 되고 안 되고는 말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변호사가 이게 1,000만 원보다 비싼 사람이 있고 1,000만 원보다 싼 사람이 있어. 내가 알기로 뭐 한 7, 800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도 있을 거야. 찾아보면 또 깎으면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싼 게 또 비슷하게, 왜 싼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비싼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고, 본인 뭐 이렇게 좀 자존심도 있고, 본인이 되는 변호사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비싸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게 또 뻥튀기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라고. 내가 그걸까지 얘기해주면 내가 너무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잘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미국에 저는 그런 식으로 왔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되게 어두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박사인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박사를 따고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박사인데, 약간 어둠의 루트에 좀 제가 혹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그 미국의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공장 같은 데서 그 공장 노동자로 막 일하면은 그런 되게 힘든 일 하면 주는 영주권 있거든요. 그런 공장 영주권.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건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야. 또 이제 박사 정도 딴 사람이 그런 일 하면은 영주권은 뭐 받겠지만, 그게 또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 경력에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1,000만 원을
그냥 쓰기로 결정을 해요. 1,000만 원 그때 안 쓰고도 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제 미국에 그런 공장 같은 데 있거든요. 막 그런 취업 브로커들이 막 활동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박사 아니고 뭐 한국에서 대학교 정도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미국 건너올 때 많이 사용하는 루트란 말이에요. 뭐 그런 거로 치면은 뭐 사실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뭐 닭 공장 들어봤죠. 뭐 그 무슨 치킨 그 닭 죽여가지고 막 털 뽑고 닭 이렇게 딱 포장해서 생닭 하는 그런 공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뭐 영주권 따려고 그런 데를 알아보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이공계로 석사 박사 한 사람들은 솔직히 좀 이제 많이 시간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NIW 영주권을 제가 제 변호사 비용을 대소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